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7학년도 11월 고2 25번에서 29번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문이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제가 첫 번째는 윗글의 표제와 부제니까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찾으란 얘기고요. 40번 얘기는 기억 읽고 풀면 되겠고, 41에서 42번은 니은과 디귿을 함께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43번은 현가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읽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 보기로 하죠. 자, 선반에 고정된 스프링 끝에 추를 매달면 추의 무게와 스프링이 추를 당기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추는 멈추게 된다. 이 상태에서 추를 아래로 잡아당겨 보면 추를 당기는 힘으로 인해 스프링은 늘어나겠죠. 이 스프링, 얘가 스프링이에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아래로 잡아당길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당기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이는 추를 당기는 힘에 대항하는 스프링의 탄성력 때문이다. 탄성력이란 고무줄이나 스프링같이 탄성을 가진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탄성력이란. 그리고 이 탄성력은 길이를 느리거나 압축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스프링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힘이 작용하는데 탄성력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탄성력도 커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당겼던 추를 놓으면 탄성력에 의해 추는 상하로 진동하다가 추를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즉 당기는 힘을 빼면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형점과 탄성력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문단이었네요. 그러니 이 밑에 문단에서는 탄성력과 평형점을 이용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가 봐요. 자, 평형점이 뭐라고요?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것을 평형점이라고 했고요. 탄성력이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한대요. 그럼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추의 진동 과정은 평형점과 탄성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에너지의 전환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추를 잡아당길 때 추를 잡아당기는데 사용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스프링에 저장되어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겼던 추를 놓으면 스프링은 탄력성에 의해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만큼 추를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시키는 일을 한다. 즉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네요. 자, 포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 추의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된 에너지만큼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시키는 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직 상향하던 그러니까 수직 상향하던 추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때 수직 상향하던 추, 즉 포텐셜 에너지는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 예, 포텐셜 에너지와 추의 운동 에너지는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으므로요. 이후 추는 계속 상향하면서 스프링을 누르는 일을 하면 결국 속도가 0인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 평형점, 속도가
속도가 아니고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인 평형점이죠. 을 지나면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다시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맨 처음에 추를 잡아 당기면 이때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되고요. 이때 저장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를 일단 잡아 당겼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잡았다 놓은 상태에서 이 스프링이 탄성력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시켜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이때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르고 운동 에너지도 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추는 계속 상향을 하면서 스프링을 누르고 결국 속도가 0인 지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수직 하향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평형점을 지날 때 추의 운동 에너지가, 아까 포텐셜 에너지가 첫 번째 평형점을 지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한번 최고 속도에 갔다가 속도가 0인 지점에 머물러서 다시 수직 하향하면 이때 추의 운동 에너지는 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고, 여기에서 다시 수직 하향하다가 다시 평형점을 여기 지날 때는 다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수직 상향 하향하면서 이 지점에 오면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이후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상향으로 운동할 때와 방향이 반대일 뿐 같은 과정을 거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추를 수직 하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된다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스프링을 잡았다가 놓았을 때 평형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프링을 누르고 그럴 때 속도가 0인 지점에 다다랐다가 다시 수직 하향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하향하다가 상향하다가 다시 평형점에 오면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추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고 공기 저항동으로 인한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방해하는 힘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러한 운동 에너지 전환은 반복되면서 스프링과 추는 계속 진동을 하게 될 것이다. 즉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공기와 스프링의 마찰 등에 의해서 추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대요. 자, 위에서 말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계속 전환이 되면서 추가 스프링이 계속 진동할 것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공기와 마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대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에너지 전환 과정이 반복될수록 진동은 점차 줄기 마련이다. 이래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므로 진동은 줄어든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감쇄 현상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1, 2문단에서는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과 감쇄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억, 추의 진동 과정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럼 기억에 대해 풀어봅시다. 추의 진동 과정.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선제 1번, 스프링 대신 고무줄을 사용해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1문단에서 그대로 얘기했죠.
탄성력이란 고무줄이나 스프링같이 탄성을 가진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고무줄과 스프링은 같은 원리이겠네요. 그러면 맞는 것이 되겠고, 선지 2번 추를 수직 하향으로 당기면, 1문단에서 나왔죠. 수직 하향으로 당기면 스프링의 탄력성은 수직 상향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했어요. 수직 하향으로 추를 당기면 탄성력은 그의 반대 방향, 즉 수직 상향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선지 3번 추를 당겨서 스프링을 늘리려면 스프링의 탄력성보다 큰 힘이 필요하다고 1문단에서 얘기했습니다. 맞고요. 추를 당겼다가 놓은 후 추가 진동하다 멈추는 것은 공기의 저항 등에 따른 감쇄 현상 때문이라고 2문단에서 이야기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5번 추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스프링의 진동은 추를 당기기 전보다 높은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같은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3, 4문단 끝까지 읽고 나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다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3문단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진동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감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죠. 를 적절히 적용한 것이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이다. 먼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과 감쇄의 원리를 설명한 이유는 현가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네요. 그럼 현가장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봅니다. 먼저 차체와 바퀴 사이에 위치한 스프링은 진동을 활용하여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위에서 설명한 스프링의 탄성력은 현가장치에 이용된다는 말이네요. 감쇄 원리도 같고요. 예를 들어 평지를 달리던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난 후 높이 변화가 없는 평지를 계속 달린다고 하자. 이 예가 이 문단에서 설명한 에너지 전환과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와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과속 방지턱에서 받은 충격으로,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에서 받은 충격은 스프링을 잡아당기는 거죠. 충격으로 스프링은 차체와 바퀴 사이에서 눌려 포텐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줄을 잡아당기면 포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때 속도는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도 최대가 된다. 이 말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대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너지로 인해 스프링은 스프링 상단의 차체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스프링의 탄성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차체는 수직으로 상향 가속되다가, 이게 탄성력이죠. 가속되다가 평형점을 지나 감속되면서, 지금 말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감속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평형점을 지나 감속되는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감속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최고점이 이른다.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최고점, 이 이야기고요. 자, 이후 차체는 하향 가속되다가 평형점을 지나 최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향 감속하다가 평형점을 지나 최저점,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이 반복되면서 차체와 스프링은 진동하게 된다. 하지만 스프링만으로는,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 차체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때 스프링은 무슨 탄성력으로 인해서 차체의 진동을 줄여주는 거죠. 이때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일어났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런데
스프링의 마찰 등으로 인해서 감쇄 현상이 일어서 진동이 점차 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과 감쇄 현상으로 인해서 차체의 움직임, 이 진동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차체 진동의 평형점에서 최고점이나 최저점까지의 거리인 진폭을 줄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차에 탄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므로 스프링의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스프링과 연결되어 있는 쇼크 업소버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3문단에서는 2문단에서 이야기한 에너지 전환의 원리를 차의 현가장치에 그대로 응용한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기억에 대한 이건 했고요. 41번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보기는 윗글의 니은의 상황에서, 니은의 상황이 뭐예요? 평지를 달리던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난 후 높이 변화가 없는 편지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 이것은 이 문단에서 설명한 스프링에 줄을 매달아 놓고 줄을 당겼을 때의 에너지 변화 과정, 에너지 변환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보기에 이렇게 차체의 높이 변화가 나왔고요. 조건이 있네요. 차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으며 현가장치의 쇼크 옵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T0는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난 후, 그죠? 그러니까 추를 잡아당긴 바로 후의 상황이며 T0에서 T3까지 걸린 시간은 3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선지를 파악해 봅니다. 1번 A는 차체 진동의 평형점으로 A에서의 차체의 수직 방향의 속력은 D보다 더 빠르군 이라고 했는데 1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추의 진동이 멈추는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했으므로 A가 평형점 맞고요. 2문단에서는 추는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르다고 했죠. 따라서 D보다 빠를 거예요. 속력이. 맞는 말이고요. 선지 2번 B는 수직으로 운동하는 차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체 운동이 최고점에 이른 B가 차체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인 B가 차체의 진동이 최고점인 B가 차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큰 지점이라고 3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하였으므로 포텐셜 에너지가 B 자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B와 C는 스프링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0이 된다. B와 C, B, C. 이 문단에서 한 얘기 그대로 나왔네요. 추가 수직 방향으로 상향하면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 속도가 0이 되고 이와 같은 원리로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고 했으므로 최저점 속도 C도 0임을 알 수 있죠. 선지 4번 C는 수직 하향하던 차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다. C가 여긴데 맞네요. 왜냐하면 2, 3문단에서 말하기를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했고요. 추가 수직 하향할 때도 방향이 반대일 뿐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선지 5번 D는 차체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탄성력에 의해 스프링이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가 D죠. 근데 이 D는 차체가 진동의 최고점에서 평형점으로 수직 하향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3문단에서 말하기를 차체는 수직으로 상향 가속되다가 평형점을 지나 감속되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프링이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고 이쪽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반대쪽 이쪽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고 이쪽은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문단까지 읽었고요. 4문단 마저 읽어보고 나머지 문제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1, 2, 3문단에서는 스프링이 탄성력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현가장치 전환되는데 그것을 자동차 현가장치에 이용한다. 그 중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용한 현가장치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나머지 네 번째 문단은 자동차 현가장치에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쇼크 업소버가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쇼크 업소버에 대한 설명 읽어봅시다. 자, 그림에서와 같이 쇼크 업소버는 액체로 가득 찬 밀폐된 실린더와 그 속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피스톤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대요. 로 구성되어 있고 실린더의 윗부분은 차체, 여기 윗부분이 차체 이고 아랫부분은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 바퀴와 연결, 윗부분은 차체와 연결되어 있대요.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 차체와 스프링이 진동하죠. 그때 피스톤도 실린더의 상단이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체가 수직으로 하향할 때는 피스톤도 실린더의 하단으로 이동한다. 피스톤도 하단. 이때 피스톤 아래에 있던 액체는 작은 구멍을 통해 피스톤 위로 이동한다. 자, 피스톤 아래에 있던 액체가 구멍을 통해서 피스톤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구멍의 크기가 작아 액체와 구멍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스톤이 하단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그만큼 줄어들어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이래서 진동을 줄여주나 봐요. 자, 이때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여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를 에너지의 전환으로 설명하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문단에서 설명한 원리와 똑같네요. 실제로는 공기와 스프링이 마찰 등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감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진동을 줄여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쇼크 업소버는 자체 진동의 폭을 줄이게 된다. 결국 자동차의 승차감은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업소버의 기능이 적절히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 전체 내용의 정리인 거죠. 자동차의 현가장치에 사용되는 스프링과 업소버 기능 때문에 진동을 줄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42번 바로 풀어봅니다. 디귿이 쇼크 업소버이거든요. 쇼크 업소버의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차체의 높이가 A를 지날 때 A 지점은 여기죠. A 지점은 과속 방지턱을 막 통과할 때 A를 지날 때 디귿의 피스톤은 실린더의 윗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 진행 방향을 보면 자, A 지점은 하향에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수직 상향하는 평형점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므로 피스톤 역시 윗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말하기를 차체가 수직으로 상향할 때
피스톤 역시 실린더의 상단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죠. 선지 2번 차체의 높이가 A에서 B가 되는 과정. A에서 B가 되는 과정. 그러면 수직 상향하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디귿의 피스톤 아래의 액체는 피스톤 위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차체가 수직 상향할 때 피스톤 역시 위로 움직이고 피스톤 안에 있는 액체는 아래로 움직여야 차체의 진동을 막아줄 수 있겠죠. 지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스톤이 위로 이동할 때 피스톤 아래에 있는 액체는 아래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 3번 차체의 높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B에서 C까지의 수직 B에서 C까지의 수직 거리는 D의 실린더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죠. 사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실린더에서 피스톤의 이동에 따라 액체와 구멍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이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쇼크 옵소버는 차체 진동의 폭을 줄인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4번 차체의 높이가 C를 지나게 되면 실린더의 아래쪽으로 이동하던 D의 피스톤의 방향은 전환될 것이다. 맞죠? 차체의 높이 변화와 피스톤의 방향도 같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그 다음 5번 차체의 높이가 D일 때 액체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실린더 내부에는 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 현가장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현가장치가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했어요. 이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는 두 가지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죠. 첫 번째 에너지 전환, 두 번째 쇼크 옵소버. 그럼 선지를 볼게요. 1번 스프링은 열을 탄성력으로 바꾸고 쇼크 옵소버는 진동의 충격을 열로 바꾼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쇼크 옵소버가 진동의 충격을 열로 바꾸는 건 맞지만 스프링은 열을 탄성력으로 바꾼다는 말이 틀리고 스프링은 탄성력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고 쇼크 옵소버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므로 틀린 말. 현재 2번 스프링은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준다. 맞네요. 그리고 쇼크 옵소버는 차체 진동의 폭을 줄여준다. 맞네요. 왜냐하면 3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프링은 진동을 활용하여 지면에서 받은 충격 자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4문단에서 쇼크 옵소버는 차체 진동의 폭을 줄이게 된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3번 스프링은 자체 진동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바꾸나요?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고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는 거고요. 쇼크 옵소버는 차체 진동의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 그 다음 4번 스프링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니요. 스프링은 열 에너지 전환이 없었죠. 이 문단 마지막에서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열 에너지로 바꾼다고 했네요. 마찰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요. 자, 쇼크 옵소버에서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틀렸네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죠. 선지 5번 스프링에서는 공기와 스프링의 마찰을 늘려서 그리고 쇼크 옵소버에서는 액체와 피스톤의 마찰을 억제해서 열이 발생된다라고 했는데 공기와 스프링의 마찰이 늘어나면 감쇄 현상으로 인해서 진동이 줄어든다라는 건 맞지만 액체와 피스톤의 마찰을 억제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죠? 액체와 피스톤의 마찰을 이용해서
이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해서 이 열로 인해서 진폭을 줄인다라고 했으므로 억제가 아니고 마찰을 이용해서 라고 해야지 맞는 거네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을 묻는 문제만 남았네요. 그러면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의 역사는 아니고요. 2번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의 역할은 맞고요. 평형점의 이동 원리가 아니고 열 에너지의 이동과 즉 에너지 전환과 쇼크 업소버의 감쇄겠죠. 스프링은 에너지 저항, 쇼크 업소버는 감쇄라고 본다면 3번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것은 현가장치를 응용한 탄력성과 감쇄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지문은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니었네요. 조금 어려운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응용하는 건데 사실은 그대로 지문의 내용을 적용만 하면 되는데 그 적용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어려운 거죠. 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고2 기출을 기준으로 볼 때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예술 지문과 비교적 쉬운 지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2 기출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은 다음 주에 숙제로 나갈 거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바이러스 지문인데 2020 지문입니다. 그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